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4대 성인 중에 공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자, 맹자 하면은 우리는 바로 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교는 교가 아니고 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자는 중국보다 조선이 그 사상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대구의 유생들은 대구의 원래 지명이 대구의 구자가 언덕구자였는데 성인인 공자의 이름을 쓸 수 없다 하여 옆에 좌부변을 붙여 땅 이름 구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중국은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면서 문화혁명 때 역사적인 유적과 유산을 다 파괴했습니다.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한 것을 그 권력 회복을 목적으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지요. 뿌리 깊게 존재하던 유속이 등소평파의 영향을 제거하고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관습을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인표를 등장시켜 인표는 홍위병을 선동하여 모택동주의자가 아닌 지도자들을 감금하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화대혁명은 교육의 마비, 역사적인 유적과 유산의 파괴, 전통 문화의 위상 악화, 종교 탄압과 함께 약 34,800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때 유교 공자의 사상도 죽었죠. 공자, 맹자, 노자, 순자, 묵자 할 때 그 자는 학자나 그 저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공자는 공구, 맹자는 맹가, 노자는 노담 또는 노이라고 하는데 노자의 이름은 자와 함께 9개나 된다고 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저술하여 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허정과 무의사상을 설파했죠. 초나라 고현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 실존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공자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자 이야기 하죠.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노나라에서 태어나고 노나라 사람입니다. 유교의 시조로서 중국 최초의 민간 사상가이며 교육자입니다. 공자의 선조는 원래 동이 계열 은나라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이 주에 망하면서 가세가 몰락하여 그 후 주나라의 제후국인 노나라에 와서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산등성 치푸 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숭냥헐은 일찍이 노나라의 여자에게 장가가서 딸만 9을 두었는데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첩을 얻어 아들 맹필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다리가 불구이고 일찍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숭량을은 64세가 되었는데도 다시 젊디 젊은 안시의 셋째 딸 안징제에게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유교를 신봉하는 우리 양반들이 서자들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게 했죠. 참 우습죠. 공자를 신봉하는 선비들이 그 정반대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니는 아들을 얻기 위해 니구산에 가서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태어난 공자의 이름 구를 니구산의 구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 한편은 태어날 때 이마 가운데 니구산처럼 골이 패여서 이름을 구자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공자는 어머니 설화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 안징제는 남편을 시아버지가 살던 곳에 장사 지내고 절기에 맞추어 집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습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자란 공자는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도 제기를 널어놓고 제사 때 쓰는 그릇,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곤 했답니다. 나이는 어렸으나 그의 태도는 늘 예를 갖춤으로써 어른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청상과부가 된 어머니는 가난했으나 오직 아들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물론 집이 가난한 탓에 공자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짐작되나 그 향학심만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공자 스스로 십몇 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모두가 나같이 성실한 사람이겠지만 나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학문의 뜻을 세운 15세 전에 이미 학문에 아주 열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는 생계를 위해 노나라의 3대부 가운데 하나인 개손씨 집안에서 양곡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때 충실하게 일을 아주 잘해서 얼마 후에 목장 관리인으로 승진해가지고 말을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가축이 아주 잘 번식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가 그 주공은 또 자기 손주로 제사를 지내는 태묘에서 조그만한 직책을 맡겼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노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서민이나 종들이 농사를 짓고 세금도 안 내고 병력도 안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드는 공자는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앞장서 나갔죠.
우리 조선이 패망하게 된 동기도 그 양반들의 별로 좋지 못한 저들만의 간섭 때문이 아닐까요? 4대 성인을 믿고 받드는 후세인들은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그분들의 사상과 뜻을 왜곡 해석하면서 믿고 공경하는 것 같아요. BC 479년 73세의 나이로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보다 약 500년 전 사람이죠. 공자는 6가지의 예, 즉 예, 악, 활쏘기, 마차술, 서해, 수학에 능통하고 고전에 밝았기 때문에 30대에 훌륭한 서성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문호를 개방했으며 배움이란 지식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격의 도약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정치라는 통로를 통해 인본주의 사상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음을 알고 56세에 노나라를 떠나 13년 동안 제자들과 유랑생활을 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노나라로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저술과 편집에 몰두했지요. 그리고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자의 제자 사랑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공자 나이 68세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2년 후에 제자 안현이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마저 공자는 잃어버렸죠. 공자는 평소에 안현을 도와 도의 계승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니 그의 죽음은 곧 대도의 말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보다 안현의 죽음을 더 슬퍼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옵니다. 어느 날 여의 객관적 형식을 존중한 제자 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안현의 사람됨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안현의 어질고 의로움은 스승인 나보다 낫다. 자공은 어떻습니까? 자공의 말재주는 나도 따라갈 수 없다. 자로는 어떻습니까? 자로의 용기는 내가 못 따라가지. 그러면 자장은 어떤지요? 자장의 장중함은 나보다 나. 자자는 다 듣고 나서 어리둥절해서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 선생님보다 나은데
왜 성신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서성으로 삼고자 하지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하야 앉아 보아라. 말해줄 테니 아녀는 인의를 말할 줄 알지만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변통을 모른다. 자공은 말은 잘하지만은 겸손하지 않아. 자로는 용감하지만 물러날 줄을 모르지. 자장은 장중하지만 남과 어울릴 줄을 몰라. 그들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 그래서 다 나를 성생으로 삼고 배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끝으로 공자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